짐을 조금 많이 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화물에 넣는 거는 23kg에 맞추고 그 다음에 기내로 갖고 가는 거는 부피가 작고 무거운 물건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털보양 피터입니다. 해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국만 남았어. 근데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야 되나? 불필요한 것들 가져가기 싫은데 그 항공사에 정해진 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짐을 효율적으로 싸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짐 싸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사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싸는 게 제일 좋냐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짐을 쌀 때. 일단 첫 번째는 일주일 전에 짐 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이 남은 시점부터 짐을 싸라는 이유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이제 가져가라는 의미예요. 한 3일 정도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무엇을 만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만져요. 눈 뜨면요. 그럼 씻고요. 나갈 준비한 옷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적어 나가면서 핸드폰도 챙기고 이어폰도 챙기고, 씻으러 갔으니까 이제 세면도구도 챙기고, 이런 방식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아니, 세면도구는 현지 가면 다 싸던데 그걸 못하러 챙겨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치약, 칫솔 비행기에서 양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건이 비싸죠, 사실 생각보다요. 거기서는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돌돌 많은 타올들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비싸요. 제가 말하는 세면도구는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치약, 칫솔, 수건입니다. 나머지 무거워 보이는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가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져가야 될 것들도 있죠. 맞아요. 사실 짐을 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싸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갈 것과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갖고 가야 될 것들. 일단 첫 번째는 안경 쓰신 분들이 있어요. 안경 네, 꼭 비싸죠. 하나. 네.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안경집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안과를 가도요, 우리 돈으로 3만 원, 4만 원씩 시력 검사비를 받고요. 그리고 안경 가격도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좋아.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안경 쓴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쓰시는 거 있죠. 여성용품들을 이제 처음에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한 3개월치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그럼 저도 몰라요. 써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이제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그걸 갖고 가는데 3개월치를 캐리어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마트에 가면 그 진공 포장하는 거 있습니다. 이불 같은 거. 그거를 사갖고 거기다 이제 압축팩이라고 그러네요. 그쵸? 그 압축팩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에 가서 다 팔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갖고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여튼 네. 그건 개인의 맞아요. 개성이니까. 네. 예민하신 분들이 근데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꼭 갖고 가셔야 될 거, 저는 이제 멀티탭을 꼭 갖고 가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멀티 아답터가 아니에요. 멀티 아답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준비한 거 잊어버리면 공항 가도 팔죠. 환승장 가도 다 팔고요. 어딜 가도 현지에도 다 팔아요. 근데 멀티탭을 안 가져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앞에 멀티플러그를 다 꼽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분이 멀티플러그가 아닌 멀티탭을 챙겨가시면 내가 가지고 간 멀티탭에다가는 한국에 쓰는 핸드폰 충전기, 드라이기, 노트북 충전기를 꽂으시고 앞에다만 현지에 맞는 멀티플러그 연결하시면 한국에서 쓰는 것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드시는 상비약이 있을 거예요. 상비약, 저는 이제 꼭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이내는 공항에서 잡아서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는 정도의 많은 양은 여러분들 다니시는 병원 가셔서 영문 처방전 혹은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공항에서 제출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여성분들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생리통이 시작이 되면 정말 맞는 약만 맞더라고요. 그게 타이레놀이든 개보린이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꼭 먹어야 될 약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한 나라, 이런 나라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선글라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선글라스 쓰고 가면 뭐야,
좀 멋있죠. 네, 이제 그렇긴 한데 거기는 진짜 뭐 아이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뭐 선글라스 같은 경우 많이 쓰고 있고요. 추가로 뭐 모자 같은 것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항공사에다 짐 실는 거는 몇 킬로까지 가능한가요? 항공사마다 다른데요. 보통 20km에서 23km.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타는 이제 그 항공 같은 경우는 보통 클래스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0에서 23km 정도 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짐을 조금 많이 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화물에 넣는 거는 23kg에 맞추고 그 다음에 기내로 갖고 가는 거는 부피가 작고 무거운 물건들을 보면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사실 짐 싸는 공식이에요. 기내용은 작고 무거운 거, 수화물은 크고 가벼운 거. 이게 사실 공식이죠. 근데 요즘에 가끔 저가 항공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가 항공도 그렇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직항 안 타고 환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기내로 갖고 가는 것들이 사이즈를 안 재요, 대부분. 근데 환승하는 공항에서 예를 들어 특히 유럽 쪽을 가는 경우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환승하실 때 들고 가는 그 기내용 수화물을 사이즈를 재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넘어가면 바로 때립니다. 65유로. 이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한정적인 짐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음식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지내시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고추장이나 뭐 쌀이나 이런 거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쌀 종류도 어마어마하죠. 뭐 그냥 하나의 종류가 아니고요. 뭐 임금님표 2,000쌀, 무슨 뭐 여주 무슨 쌀, 뭐 철원 5대 쌀도 브랜드별로 다 들어와 있고요. 고추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라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비싸요. 편의점 정도 물가 된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라면 하나가 보통 한 1,00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들은 꼭 놓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엄마가 김치를 싸줬대요. 그래서 김치를 넣어서 이제 현지에 갔는데 현지 입국하는데 김치가 터진 거야. 우리가 입국할 때 보면 다 짐 조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음식물은 되게 그 반입 조건 중에 컨디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담배도 있죠. 담배 반입이 안 되는 나라들이 꽤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국가의 이제 그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 지금 뭐 최대 2보루 정도까지 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입 자체가 금지인 나라들도 있고요. 뭐 액상 담배는 지금 대부분 금지가 되어 있죠. 현재는요. 반입 자체가요.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보통 현지 좀 담배를 비싸게 파는 나라들은 뭐 한 갑에 2만 원, 3만 원씩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돈 아끼려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가져갔다가 잘못 걸리면 세금이 더 세죠. 그럼요. 정장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근데 패션쇼 하러 가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 물어보죠. 뭐 그걸 뭐하러 갖고 가? 라고 하면 이제 어디 뭐 파티 같은 것도 많다고 하고 뭐 하는 아니에요. 정장 갖고 가고 구두 갖고 가면 그것만 해도 이제 한 짐이죠.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SPC 브랜드라고 하죠. 저가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혹시 좀 추우면 잠바 하나 사입던가. 그럼요. 뭐 아니면 더우면 반팔 하나 사입던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런가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이상하면서 좀 다른 성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 10만 원 쓸 수 있지만 거기서 10,000원 쓰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 하나 메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이것저것 다 사오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이제 뭐 충분히 좋긴 하겠죠. 그런 것들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출국하기 전에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꼭 최신 핸드폰 바꿔서 갑니다. 여기서 내가 쓰다가 이제 고장 날 때가 됐어. 그래서 나 새 걸로 바꿔가야지. 훔쳐가기 딱 좋죠. 사람들이요. 현지에서. 안 잊어먹으면 되지.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뭐 새로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굳이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거 가져가셔서 유심칩만 바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심칩만 바꾸면 한국에서 쓰던 거는 정지를 하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정지가 되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지점 방문해서 뭐 서류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 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 1월 1일 1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114 전화하셔서 나 1월 1일 1시부터 정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정지가 됩니다.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돈 있으신 분들은 로밍해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 있으면 가져가면 좋죠? 네, 노트북 있으면 편해요. 물론 요즘 이제 핸드폰들이 좋아서 과거처럼 노트북 많이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꼭 쓸 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 있으면 이제 뭐 학교에서 과제도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노트북도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 오늘 짐 싸기, 어떤 짐을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럼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뭐 자, 여러분, 오늘 짐 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짐 풀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좋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